밤 10시가 넘은 사무실은 거의 불이 꺼져 있었다. 모두 퇴근했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은근히 울리고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청소 아줌마가 아직 안 갔나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졌다 꺼지며 이상한 전기음이 들렸다. 민수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난 채 복도를 쳐다보았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억지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하지만 목 뒤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바로 뒤에서 숨을 참고 서 있는 듯했다. 민수는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회의실 쪽에서 갑자기 철컹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사 팀장인 박 팀장을 봤다. 그런데 팀장은 평소와 달리 아주 참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팀장님, 어제 야근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팀장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민수 옆을 지나쳤다. 체온이 없는 사람처럼 기운 없이 걸어갔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팀장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다른 직원이 민수를 불렀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민수는 방금 본 팀장 얘기를 하려다 멈췄다. 직원이 조용히 했다. 팀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회사에 전화하셨다는. 민수의 손에 서류가 축 떨어졌다. 그는 분명 방금 엘리베이터 앞에서 팀장을 봤다. CCTV 모니터 하나가 이상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상해요. 어젯밤 10시쯤부터 이 카메라가 계속 오류가 나요. 민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카메라에는 텅 빈 복도만 보였다. 그런데 화면 왼쪽 끝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살짝 보였다. 마치 키 큰 사람이 벽에 붙어 서 있는 듯했다. 저거 뭐죠? 민수가 물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도 이미 퇴근하셨어요. 민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혹시 회의실 문 열린 장면도 찍혔나요? 경비 아저씨가 녹화 영상을 재생하려던 순간 화면이 갑자기 새까맣게 꺼졌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낮은 숨소리 같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책상 밑에서 사각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쥐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사람 손가락으로 긁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다. 민수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각. 마치 누군가 책상 아래에서 기어 나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두운 책상 밑 공간이 보였다. 그런데 그 안에 길고 하얀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넘어질 뻔했다. 다시 책상 밑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차갑게 식은 바닥만 보였다. 민수는 식은땀을 닦으며 물었다. 뭐가요? 직원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래요. 키가 엄청 크고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던데. 민수는 경비실 CCTV에서 본 그림자를 떠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 직원은 또 말했다. 웃긴 건 그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린대요. 민수는 숨을 고르게 쉬려 했지만 숨이 계속 지어왔다. 그는 서류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났다. 결국 또 야근을 하게 되었다. 복도에 가자 불이 반만 켜져 있었고 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해실 앞을 지나던 순간 문이 끼익 하고 살짝 열렸다. 민수는 놀라서 멈춰 섰다. 누군가 안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에서 천천히 공기 흐르는 듯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손전등 앱을 켜고 문틈으로 빛을 비췄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회의실 구석에서 길게 뻗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벽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사람이 따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단까지 따라왔다. 쿵, 쿵.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하, 하, 하. 사람 웃음 같은데 너무 낮고 비틀린 웃음이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2층의 형광등이 동시에 깜빡였다. 50분의 8 지하층. 민수는 정신없이 뛰다 보니 지하 1층까지 내려왔다. 이곳은 평소 거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층이었다. 조명이 반쯤 꺼져 있어서 벽이 희미하게만 보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계단 위는 조용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없나? 민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창고 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 틈새에서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마치 안에 누군가 숨쉬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민수는 문을 붙잡고 천천히 밀어보았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덜컥 하고 잡아당기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민수는 놀라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낮고 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민수는 공기 속에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걸 알았다. 마치 누군가 어둠 깊숙한 곳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안쪽에서 천천히 두 개의 빛나는 눈이 떠올랐다. 형체 없이 눈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민수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아주 긴 팔 같은 것이 천천히 바닥을 긁었다. 사각, 사각. 마치 문 쪽으로 나오려는 소리였다. 민수는 겁에 질려 몸을 돌렸다. 달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민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단 위쪽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과 빛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 속에서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계단 아래에서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팔다리가 길고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만 길게 찢어져 있었다. 민수는 공포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억지로 계단을 올랐다. 그림자는 하하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거의 기어가듯 계단을 올라갔다. 3층이 보였을 때 겨우 희망이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계단 금속 난간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스크르르. 그림자가 금속을 긁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3층으로 뛰어올랐다. 3층에 도착한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사무실의 가구들이 기괴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벅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불이 켜졌지만 사무실 전체는 너무 조용했다.
컴퓨터 모니터가 몇 개 깜빡이며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고 있었다. 누구 없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아주 잠깐 따하고 흔들렸다. 민수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톡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다 의자 하나가 끼익 하고 혼자서 회전했다. 민수는 심장이 멈출 것처럼 놀랐다. 의자는 천천히 돌다가 문 쪽을 향해 멈췄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민수는 숨을 삼키고 다시 달리고 싶어졌다. 민수가 사무실을 지나 복도로 향하는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뚜. 마치 맨발로 바닥을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멈춰 섰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그의 등 뒤 2미터쯤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숨을 참았다. 갑자기 그 발소리가 아주 느리게 그의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뚜. 마치 그 존재가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발이 바닥을 누르는 자국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국은 점점 회의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안쪽에서 불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삼키고 문틈을 조금 밀었다. 회의실은 어수선했고 의자 몇 개가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회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가 한 곳만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박 팀장이 항상 앉던 자리였다. 민수는 다리가 조금 떨렸다. 팀장님?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리고 곧 사라졌다. 그때 의자가 하나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도 없는데도 의자가 박 팀장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 앉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바라봤다. 그리고 의자가 철컥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완전히 멈췄다. 침묵이 너무 무거워져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밑 어두운 공간에서 하얀 손가락 2개가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었다. 손가락은 마치 바닥을 더듬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길고 비틀린 팔이 천천히 기어 나왔다. 민수는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손은 책장 사이를 헤집으며 민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뒤로 넘어질 뻔하며 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문은 갑자기 쾅 하고 저절로 닫혔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댔지만 열리지 않았다. 테이블 밑에서 나온 손이 천천히 의자를 밀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의자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마치 민수를 막으려는 듯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수는 비명을 참으며 다시 문을 강하게 밀었다. 그 순간 민수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애 왔어? 그는 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뒤에 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박 팀장, 어디 있어? 그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람 흉내를 냈지만 뭔가 찢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봐야 한다는 공포를 억누르며 숨을 쉬었다. 회의실 안쪽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림자가 뭉개지고 있었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길고 비틀린 실루엣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입만 찢어져 있었다. 그것은 민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너도 보고 싶어? 민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질 뻔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다시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은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끼익. 문틈 사이에서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천천히 밀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민수는 더 빨리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무실 불은 전부 꺼져 있었고 복도는 거의 어둠뿐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바람 없이도 스르륵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민수는 정신없이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또다시 하하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달렸다. 민수는 숨이 가쁘게 들이쉬며 문을 열었다. 건비 아저씨가 놀라며 일어섰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저 복도의 회의실에서. 건비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CCTV를 확인했다. 잠깐, 지금 회의실 카메라도 오류나는데. 민수는 화면을 바라봤다. 회의실이 비어있는 모습이 떠 있었다. 그런데 화면 아래쪽에 이상한 노이즈 같은 게 깜빡거렸다. 노이즈가 점점 커지더니 하나의 형체가 나타났다. 길고 날카로운 팔과 찢어진 듯한 입. 그리고 그것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실루엣이 일그러졌다. 그것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더니 화면 속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있잖아. 목소리는 컴퓨터 스피커가 찢어진 듯한 음질이었다. 건비 아저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림자의 입이 점점 더 벌어졌다. 화면이 흔들리며 카메라가 노이즈로 뒤덮였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 뒤쪽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 안쪽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는 형체와 완전히 똑같았다. 민수는 자신이 무언가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굳어갔다. 여기 가까워지고 있어. 화면 속 목소리가 말했다. 민수는 건비 아저씨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이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보였다. 형체 하나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손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고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화면 속 그림자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건비 아저씨는 겁에 질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민수 씨, 도망. 그 순간 복도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다. 대신 CCTV 속 그림자가 카메라를 넘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 흔들렸다. 건비실 조명이 깜빡이며 공간 전체가 일그러져 보였다. 민수는 눈을 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여기. 목소리가 그의 바로 옆에서 들렸다. 민수는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건비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 커피잔만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CCTV 모니터는 전부 꺼져 있었고 검은 화면만 보였다. 민수는 혼자 남겨진 기분에 온몸이 떨렸다. 복도 끝에서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서류가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흔적처럼. 갑자기 모니터 하나가 팟 하고 켜졌다. 화면에는 비어있는 회의실이 보였다. 그런데 박 팀장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사람 같지만 얼굴이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이 길게 찢어지며 웃었다. 민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화면 속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나는 거실 불을 켜려다가 멈췄다. 스위치를 누르기 전부터 불이 켜진 것처럼 환한 빛이 비쳤기 때문이다. 그 빛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파 뒤쪽 어둠 속에서 번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비추는 듯한 빛. 하지만 소파 뒤에 사람은 없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빛은 순간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숨소리만 남았다. 가빠르고 조용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숨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숨은 마치 내 바로 귓가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그 순간 차갑고 투명한 손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손전등을 켜자 방 안은 더 현실 같지 않았다. 소파 뒤쪽엔 아무것도 없었고 바닥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발목을 잡은 손의 감각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귓가에 맴도는 숨소리는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다시 전부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방, 욕실, 작은 방까지 돌아다니며 확인했다. 모든 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숨소리가 내 안까지 들어올 수 있지? 내가 의문을 곱씹는 순간 복도 끝 어둠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손전등을 비추자 어둠은 그대로 멈췄다. 하지만 내가 불을 끄자 다시 움직였다. 빛을 꺼라만 움직이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빛을 켜둔 채 복도 끝을 응시했다. 하지만 눈을 떼지 않으려 해도 시선이 자꾸 떨렸다. 어둠은 형태를 만들듯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사람의 어깨, 사람의 머리, 사람의 몸통 같은 실루엣. 그러나 빛이 닿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손전등을 그대로 들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부서질 듯 뛰고 있었다. 누구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대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그 실루엣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눌러 숙였다. 인사하듯 혹은 나를 알아보듯 그 미묘한 동작만으로도 뼈가 얼어붙었다. 내가 손전등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순간 어둠은 다시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빛이 닿은 순간만 멈추고 빛이 흔들릴 때마다 움직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울렸다. 발걸음 하나에도 바닥이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발 아래의 그림자마저 불길하게 흔들렸다. 조심스럽게 현관에 다다랐을 때 현관문 아래 틈 사이로 무언가가 쓱 지나갔다. 희미한 그림자, 분명 집 안에 있는 그 어둠과는 다른 무언가. 나는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틈 너머에서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스크르르, 스크르르,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툭 하고 문이 안에서 밀린 듯 흔들렸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문에서 뒤로 물러났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문을 미는 듯한 힘. 문이 떨릴 때마다 쇠사슬 같은 소리도 들렸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완전히 갇힌 기분이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때 거실 불이 스스로 꺼졌다. 하나씩 순서대로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 끄듯 빛이 사라지는 순간마다 어둠은 나를 향해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손전등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내 손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손전등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가까워졌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손전등을 더 꽉 잡았다. 그러나 손끝이 떨렸고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 얼굴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검은 실루엣 속에 붉은 눈동자 두 개가 떠올랐다. 그 눈은 마치 불꽃처럼 흔들리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숨조차 잊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찢어지고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입은 귀 끝까지 벌어져 있었다. 웃는 건지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입으로부터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문 열지 마.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지. 그 실루엣은 고개를 천천히 젖혀 뒤를 가리켰다. 마치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처럼. 나는 느리게 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서 있었다. 나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표정만 달랐다. 눈은 완전히 까맣고 입꼬리는 부자연스럽게 찢어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나를 대체하러 온 것임을 알았다. 거울처럼 똑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그 존재가 나를 보며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입이 점점 벌어지고 턱이 흔들리며 귀 바로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갈 데 없어. 그 말이 끝나자 불 꺼진 거실 전체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나의 웃음이 아니라 여러 개.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후퇴했다. 그러자 방 곳곳 어둠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실루엣들이 고개를 들었다. 모두 나와 똑같이 생긴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속삭였다. 문 열지 마. 우리가 들어간다.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 쪽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마다 미묘하게 시간이 어긋났다. 현실의 발소리라기보다 녹음된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손전등을 벽에 세워 놓았다. 그러자 좁은 부엌은 비교적 안전해 보였다.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은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손전등의 배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 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림자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안 돼, 꺼지지 마.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다시 켜보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꺼질 거야. 곧. 부엌의 창문 틈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 귀에 직접 불어넣는 것처럼 차갑고 선명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밖에도 있지. 너처럼 생긴 것. 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깜빡였다. 눈이었다. 밖에서도 나를 흉내낸 존재가 창문을 통해 나를 보고 있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만 나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 거지? 뒤에서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톤으로. 그러나 모두 나의 목소리였다. 부엌의 문틈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과 발이 뒤집힌 채로 걸어 들어왔다. 거미처럼 거꾸로 접힌 관절로 바닥을 기어오듯 속삭임이 사방에서 겹쳐졌다. 문 열지 마. 들어오지 마. 우린 이미 안에 있어. 세 문장 모두 정반대의 메시지였다. 나는 손전등을 마지막 힘으로 들어 올렸다. 빛은 점점 악해졌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그러자 모든 나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한껏 벌어진 입, 떨리는 어깨, 뒤틀린 얼굴들. 손전등의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빛이 깜빡이며 사라질 때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이 혼자 켜졌다.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켠 듯하게. 그 빛 속에서 나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그리고 잠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전등을 붙잡았다. 눈앞에 있는 그림자들은 빛 아래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귀를 스치는 낮은 속삭임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그냥 놔둘게. 나는 소리를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전등을 들어 올리자 어둠은 다시 조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복도로 나섰다. 그러나 복도 끝이 어둠 속에서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닥에 남아있는 그림자 흔적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빛이 벽을 스칠 때 벽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서 도망갈 수 없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뒤에서 컹 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숨소리도 더 크게 울렸다. 나는 문을 힘껏 열어 복도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닥 위 그림자만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눈을 감으면 그림자들이 내 주변을 빙빙 돌았다. 숨을 쉬면 숨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가만히 있어도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가까워졌다. 마치 내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손전등을 다시 켜려 했지만 손끝이 너무 떨렸다. 그때 발밑에서 스크르륵 소리가 들렸다. 발밑에 무엇인가 기어다니는 느낌. 나는 몸을 움츠리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내 시야에 들어왔다. 길게 늘어난 팔과 비틀린 다리. 얼굴은 여전히 찢어진 채로 웃고 있었다. 너도 이제 알겠지. 속삭임과 함께 그림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났다. 뒤로 물러나며 나는 벽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느껴졌다. 마치 내가 붙잡은 벽조차 가짜라는 듯했다. 손전등 빛을 다시 켜자 그림자는 잠깐 사라졌다. 하지만 내 뒤에서 또 다른 나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검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천천히 웃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때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림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넌 이제 우리와 함께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힘으로 손전등을 들어 올렸다. 빛이 사방을 가르자 그림자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내 앞에는 새로운 어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붙잡고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멀리서 천천히 따라왔다. 복도 끝에 있는 계단으로 향했지만 계단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벽 그림자를 스쳤다. 그림자는 내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듯했다. 멈추지 마. 돌아보지 마.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계단 중간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인간보다 훨씬 크고 팔과 다리가 비틀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손전등을 들었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는 가까워졌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사무실 문이 보였다. 문틈 사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다. 거기서 나가도 우린 따라갈 거야. 나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밖 복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내 앞을 막고 있었다. 얼굴은 없는 듯 검은 실루엣만 있었고 입은 찢어진 채 천천히 움직였다. 손전등 빛이 그림자에 닿자 그 그림자는 순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손전등 빛이 점점 악해지며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빛이 꺼지기 직전 그림자가 한 번 더 나타났다. 빛이 사라진 후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숨을 쉬면 숨소리가 울리고 발을 내디디면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다. 손전등이 켜져 있던 순간 그림자들은 사라진 듯했지만 실제로는 내 주변에 있었다. 귀 가까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 기다렸어. 나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들어 올리자 어둠 속에서 길고 찢어진 팔이 천천히 내 쪽으로 뻗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 앞에서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러나 숨소리와 함께 또 다른 웃음이 사방에서 울렸다. 나는 손전등을 붙잡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을 찾았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였다.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바로 앞에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입과 눈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손전등 빛이 닫자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남겨진 찬바람과 낮은 속삭임은 남아 있었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할 차례야.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겨우 일어섰다. 그 순간 벽과 바닥 사이에서 그림자가 기어 나왔다. 팔과 다리가 비틀린 채로 몸은 이상하게 길게 늘어나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숨이 막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불빛이 켜졌다. 빛 속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림자들은 모두 멈췄다. 그 순간 나는 빠르게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손전등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내 뒤에서는 천천히 웃음소리가 울렸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바닥 그림자를 비췄다.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중 한 그림자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팔이 길게 늘어나 내 몸을 가볍게 스쳤다. 끝까지 도망칠 수 없어? 그 속삭임과 함께 모든 그림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손전등 불빛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며 꺼졌다.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손전등이 꺼진 순간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다. 귀를 스치는 속삭임, 발소리,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손전등이 없으니 그림자의 존재가 실체처럼 느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조용히 움직이려 해도 그림자는 내 움직임을 감지했다. 내 앞에 있는 공기조차 무겁게 눌러오는 것 같았다. 그때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나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 중 한 명이 내 바로 앞에 나타났다. 길게 찢어진 팔로 천천히 내 어깨를 스쳤다. 속삭임이 내 귓가에 울렸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복도도 사무실도 아니었다. 어둠만 가득한 공간. 발을 내디디자 바닥은 차갑고 끈적였다. 주위를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나는 몸을 돌릴 수 없었다. 속박된 듯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손전등은 이미 없었고 주머니 속 휴대폰마저 꺼져 있었다. 내 앞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서 있었다. 입이 찢어진 채 날카로운 속삭임을 남겼다.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야.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내 주변을 감쌌다. 나는 아무리 도망쳐도 발걸음이 느려졌다. 숨을 쉬면 숨소리가 울리고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가 내 앞에서 팔을 뻗었다. 손가락 끝은 날카롭고 길게 늘어나 있었다. 그것은 내 어깨를 스치고 다시 내 몸을 감싸며 속삭였다. 끝까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눈을 감고 버티려 했다. 그러나 그림자의 손이 점점 내 얼굴에 다가왔다. 차갑고 무겁게 내 피부를 스치며 닿았다. 나는 완전히 공포에 얼어붙었다. 갑자기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내 주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다. 입이 찢어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내 귀를 스치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속삭임이 이어졌다. 우린 항상 여기 있어. 나는 무릎을 꿇고 몸을 떨었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내 사방을 감쌌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똑같이 따라 움직였다. 마치 내 그림자를 뽑아낸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너도 우리야. 공포 속에서 나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림자들은 내 위에서 기어 다니듯 움직였다. 손과 발이 비틀린 채 얼굴 없는 존재들이었다. 입만 찢어진 채 낮게 웃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림자는 나를 감싸며 점점 가까워졌다. 눈앞에 있는 어둠은 너무 실체 같았다. 손끝이 내 팔을 스치며 기어 올랐다. 속삭임이 한꺼번에 들렸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림자가 내 몸을 천천히 감쌌다. 차갑고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내 정신까지 삼키려는 듯. 나는 완전히 공포 속에 갇혔다. 주위가 너무 고요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들은 내 주변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 공포는 더 커졌다. 나는 손전등과 휴대폰이 없음을 깨달았다.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갑자기 멀리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다시 시작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숨을 고르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발을 헛디뎠다. 바닥에 무엇인가 끈적한 것이 밟히는 느낌. 바닥에 손을 대자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손끝을 감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울렸다. 뒤에서 낮은 웃음과 속삭임이 섞여 들렸다. 우린 항상 여기 있어.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공포가 몸을 붙잡았다. 그림자가 사방에서 다가왔다. 손끝이 내 팔을 스치고 발목까지 기어 올라왔다. 숨을 쉬면 숨소리가 울리고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발버둥 치며 손전등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손전등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점점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내 몸을 완전히 덮었다. 속삭임만 남은 채 주변이 정적에 잠겼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았다. 손과 발이 뒤틀린 채 내 움직임을 감시했다.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렸다. 이제 벗어날 수 없어. 몸을 움직이려 해도 그림자들은 붙어 있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포가 느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귀를 스쳤다. 그림자의 손길이 다시 내 어깨를 스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이 막혔다. 나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림자는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다. 속삭임이 마지막으로 들렸다. 우린 항상 너와 함께야. 천천히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그림자들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끝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그림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숨을 쉬면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도망갈 수 없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림자들의 시선이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손전등은 없었고 어둠만 가득했다. 마치 공간 전체가 그림자 속에 잠긴 듯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미세한 소리가 울렸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다가오며 내 주변을 채웠다. 속삭임과 숨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또 다른 방에 있었다.
벽과 바닥은 희미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내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손끝을 뻗으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달았다. 숨을 쉬면 내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끝까지 함께해야 할 거라. 나는 발걸음을 떼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들은 모든 출구를 막았다. 입이 찢어진 그림자가 내 앞에서 천천히 웃었다. 다른 그림자들은 사방에서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다. 그림자들의 손끝이 내 몸을 스치며 기어 올라왔다. 속삭임은 점점 커지고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들은 잠시 멈춘 듯했지만 공포는 여전히 내 몸을 짓눌렀다.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입과 손이 나타났다. 입은 귀까지 찢어져 웃고 있었고 손은 내 몸을 감싸며 움직였다. 속삭임이 사방에서 동시에 들렸다. 이제 우리와 함께야.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사무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손전등과 휴대폰이 내 옆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